5일 SNS에 올라온 한 장의 폭로 글, 그리고 그 글 속에서 튀어나온 이름, 바로 배우 박시우. 아니, 정확히 말하면 박시우라고 표기되었지만 사람들 입에서 오르내리는 발음과 철자 사이의 혼동은 이미 여론의 불길을 피울 장작이 되고 있었다. 폭로의 주인공인 한 인플루언서는 이렇게 말했다. 내 가정을 무너뜨린 장본인 박시우,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문자 메시지 캡처, 전 남편과의 대화 내용, 심지어 통화 녹취까지 있다고 했다. 그리고 더는 잃을 게 없다. 는 선언. 이쯤 되면 그냥 불씨가 아니라 기름통을 안고 뛰어드는 셈이다. 자,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정말 박시우가 유부남과 여성의 관계를 주선했단 말인가? 아니면 분노와 상처로 인해 왜곡된 서사가 온라인에 풀린 것인가? 폭로 글의 뼈대를 살펴보자. 인플루언서는 박시우가 자신을 형수라 부르며 친근하게 굴었고 전 남편에게 한 여성을 소개했다고 주장한다. 그 결과 가정이 붕괴됐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주장의 증거가 문자 캡처와 계좌번호 사진, 그리고 SNS 계정 사진 정도라는 점이다. 직접적인 외도 장면이나 명확한 의도 증거는 없다. 하지만 인플루언서는 이것이 불륜 주선이라고 단정했다. 더 흥미로운 건 이 사건이 단순한 3자 관계가 아니라는 점이다. 여기에 등장하는 그 여성이 직접 입장을 밝혔다. 그녀는 나는 폭로글 속 인물들과 전혀 모르는 사이다. 허락 없이 내 사진을 쓰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건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이쯤 되면 이 폭로는 이미 사실 확인보다 감정의 확산이 먼저인 상황이었다. 그런데 또 다른 변수가 등장한다. 인플루언서의 전 남편이 언론 인터뷰에서 나는 6년 전에 이미 이혼했다. 2020년에 벌어진 일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이전이다. 박시우와 특별한 관계도 없었다. 고 주장한 것이다. 심지어 그는 전 부인이 허락 없이 내 집에 침입해 업무용 휴대폰, 여권, 현금과 카드 등을 가져갔다고도 했다. 경찰 수사도 진행 중이라고 했다. 여기서 다시 묻자. 이 사건의 본질은 박시우의 불륜 주선인가? 아니면 전 부부의 감정전쟁인가? 박시우 소속사도 곧바로 반격에 나섰다. 허위 사실로 인해 심각한 명예훼손이 발생했다. 나 형사상 법적 조치를 준비 중이며 절대 선처 없다. 이 발언에서 보듯 이건 단순한 해명 수준이 아니라 법적 대응 모드로 전환한 것이다. 여기서 흥미로운 역설이 있다. 폭로 당사자, 전 남편, 그리고 그 여성까지 모두 박시우와 무관하다거나 허위다 라고 하고 있는데 정작 대중은 박시우라는 이름에 꽂혀 있다는 점이다. 왜? 과거 2013년 성폭행 의혹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 때문이다. 당시 그는 2개월간 여론의 문매를 맞았고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대중의 기억 속에는 그 사건의 배우라는 꼬리표가 여전히 남아있다. 그러니 이번 논란에서 이름이 등장하자마자 사람들은 또 무슨 일? 하고 달려든다. 여기서 우리는 언론과 SNS의 작동 방식을 직시해야 한다. 혐의 없음보다 혐의 제기가 훨씬 오래, 훨씬 강하게 각인된다. 그리고 그 각인은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이후의 모든 사건을 해석하는 필터가 된다. 이번 사안에서 박시우는 증거나 직접 개입 정황 없이도 이미 의심스러운 인물로 소비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은 어디로 흘러갈까? 시나리오는 세 가지다. 첫째, 법적 판단으로 허위 폭로가 입증되며 박시우가 명예를 회복하는 경우. 하지만 이 경우에도 이미 입힌 이미지 손상은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 둘째, 새로운 증거가 나오며 박시우의 개입이 사실로 드러나는 경우. 이땐 그의 커리어는 거의 종말 수순을 밟는다. 셋째, 양측이 법적 다툼 없이 합의하고 사건이 흐지부지되는 경우. 하지만 여론은 그래도 뭔가 있었으니 합의했겠지 라는 식으로 해석한다. 풍자적으로 말하자면 이번 사건은 마치 실체 없는 유령을 잡으려는 추격전 같다. 목격자도 증거도 범행 동기도 확실치 않지만 유령의 이름만으로도 마을 전체가 술렁인다. 그리고 그 술렁임 속에서 당사자는 숨이 막힌다. 마지막으로 대중에게 던지는 질문. 우리는 왜 이렇게 쉽게 한 사람의 이름을 클릭하고 공유하고 확신하는가? 사실 확인보다 빠른 건 분노와 호기심이다. 그리고 그 속도가 배우 박시우 같은 사람을 순식간에 가해자로 만든다.
결국 이번 사건은 단순한 연예인 스캔들이 아니다. 이건 2025년 한국 사회가 얼마나 폭로 문화에 중독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장의 거울이다. SNS 폭로는 이제 사건의 발화점이자 여론의 최초 재판장이다. 2021년 배우 김선호의 연애, 임신, 낙태 관련 폭로는 개인의 일방적 게시물로 시작해 광고 계약 소환, 활동 중단으로 이어졌다가 이후 반박 보도와 해명, 일부 복고로 귀결된 적이 폭로의 파급력과 복구의 난항을 명확히 보여준다. 또 다른 축은 학폭, 학교폭력 의혹이다. 2021년 이후 배우와 아이돌을 겨냥한 학폭 폭로가 반복적으로 발생했고 때로는 CCTV 증언으로 반박되기도 했지만 초기 여론의 파괴력은 치명적이었다. 매번 확인 절차보다 폭로 직후에 초동 여론이 연예인의 계약과 출연 스케줄을 멈추게 했다. 인플루언서, 유튜버 관련 광고와 계좌 거래, 폭로 역시 사회적 신뢰를 빠르게 무너뜨린다. 2020년대 초 중반 유튜브 쪽의 뒷광고, 부정거래 스캔들은 단순한 윤리 논쟁을 넘어 경제적 제재, 광고 철수, 플랫폼 제재로 직결되다. 이는 증거 일부 공개 플랫폼, 브랜드의 즉각적 거리두기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라는 패턴을 낳았다. 이 세 유형을 관통하는 공통 구조는 다음과 같다. 1. 단편적 증거 공개, 캡처, 계좌, 짧은 녹취. 2. 감정적 서사, 피해, 배신, 분노. 3. 과거 사건의 소환, 예전 의혹이 현 폭로와 결합. 2고. 4. 플랫폼, 브랜드의 신속한 거리두기다. 이 패턴 때문에 사실 여부가 법정에서 가려지기 전에 이미 사회적 유죄 판정이 내려지는 일이 빈번하다. 그렇다면 박시우 사건은 왜 두 갈래, 억울한 결말 vs 종말로 갈릴 수 있을까? 우선 억울한 결말 이드는 시나리오는 이렇다. 폭로가 허위와 과장으로 판명되고 관련자들이 증거 조작이나 오해였음이 드러나면 법적, 언론적 반전이 가능하지만 이미 입은 이미지 손상과 실물적 피해, 계약 해지, 프로젝트 하차는 복구가 매우 어렵다. 김선호 사례에서 보듯 일부는 복구했지만 완전한 회복은 예외적이다. 반대로 커리어 종말로 직행할 가능성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커진다. 폭로의 추가 증거가 이어질 때, 과거 전력, 2013년 의혹 등이 반복 소환되어 신뢰가 누적적으로 붕괴될 때, 또는 브랜드, 제작사가 즉시 탈퇴, 계약 해지를 결정할 때다. 플랫폼의 속도와 대중의 분노가 결합하면 법적 혐의 유무와 상관없이 활동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왜 억울할 수 있나? 단편적 증거와 감정적 서사가 과대 해석되면 실제 사실과 다른 온라인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 초기 폭로자 커뮤니티의 의도와 증거 진위가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다. 왜 종말이 될 수 있나? 브랜드, 제작사의 즉시 대응, 과거 의혹의 재소환, 추가 폭로 가능성 등 시스템적 요인이 개인의 회복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다. 마지막으로 재현, 대중, 언론, 플랫폼, 법 시스템 모두 역할이 있다. 대중은 공유 전에 사실 확인을, 언론은 속보보다 검증을, 플랫폼, 브랜드는 중립적 절차 확보를, 법 제도는 신속한 조사, 보호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박시우도 억울한 피해자가 될 수도, 회복 불능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